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금방 뭐 시간이 지나가고 있네요. 뭐. 시간이 너무 잘 가네. 그, 진짜요. 아주 일단 산사 제가, 같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앞부분에 제가 요 구비문학을 좀 하고요. 뒷부분에 좀 그 시창작론에 관련돼서 뭐 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무가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무가가 상당히 시험에도 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무가는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쭉 방송도 어차피 들으시니까, 그래 방송 들으시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뭐 생각은 민요를 다 끝내고요. 오늘 지금 판소리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요는 최소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창작론을 좀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판소리를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음속을 좀 하고 수업을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민요 부분을 강의를 좀 할 거예요. 민요. 여러분 교재로는 259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 자, 거기를 보시면 이제 민요가 나오는데요. 일단 그 민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와 요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조금 또 편입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는 악기를 동반한다. 요는 악기를 동반하지 않는다. 가는 주로 상층부의 노래다. 자, 요는 하층부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가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민요라고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하층부의 노래이기도 하고 악기를 동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민요, 경기 민요 뭐 이러면 이제 악기를 동반해서 나오지만, 원래 민요는 이제 노동요가 많거든요. 노동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민요에서는 악기를 동반하지 않는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민요에서 일단 민요라고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민은 바로 민중을 가리켜요. 민중. 일반 민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쓴 백성민자에다가 무리중자 쓰는 그 민중을 우리가 이제 민이라는 걸 가리킨다. 이걸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259쪽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민요는 노래로 된 구비전승이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고요. 노래이기에 음악이면서 문학이고, 율문, 하나의 이제 문장으로 돼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노래가 아닌 건 민요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화, 민속극, 뒤에서 배우실 거예요. 속담, 수수께끼, 모두 구비전승이죠. 그렇지만 노래는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민요는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민요는 이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요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 이 민요는 뭐가 또 특징이냐? 듣는 사람, 그걸 좀 필기 좀 해주세요. 듣는 사람도 함께 즐겨요. 자, 요게 또 민요의 특징입니다. 듣는 사람도 함께 즐기는 것이 민요의 특징이라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민요는 비전문적인 민중의 노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전문적인 특수 집단의 노래는 민요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가는 무당이라는 종교적 특수 집단의 노래죠. 불가도 승려라는 종교적 특수 집단의 노래죠. 그래서 다 민요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가곡, 가사, 시조, 판소리도 가객. 거기 가객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객? 가수의 가수. 가수. 그다음에 우리가 가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밴드, 요즘 말로 밴드. 뭐 무슨 밴드 하죠? 악단이죠, 악단. 이걸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 가단이 딱 두 개만 있었어요. 영남가단, 호남가단. 영남 밴드, 호남 밴드지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그 광대라는 예능적 특수 집단의 노래이므로 민요에서 제외된다. 잡가, 잡스러운 노래. 뒤에서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시가론에서 공부를 좀 하셨지만 이 잡가라는 말은 잡스러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잡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뭐 경기체가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간 거죠. 이게 점점점 뭐 시조, 가사, 그 다음에 이제 잡가. 잡가가 이제 오늘날에 뭐가 됐습니까? 이 유행가가 된 거예요. 작가가 유행가로 이제 그 가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요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많이 부르는 노래다. 그런 이야기가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나와요. 민 민중이 부를 뿐 아니라 그 음악적인 성격도 민중적이다. 가곡 가사 시조는 평민 가객이 불러도 지적이며 점잖은 노래라는 점에서 양반 문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가사 시조는 주로 양반이 많이 불렀지만 이 평민들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민요는 민중의 생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넘겨보세요. 260쪽. 자, 260쪽으로 넘어가면 자, 260쪽. 자, 260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이 설화, 속담, 수수께끼도 민중의 것이지만, 민중이 지배층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거 지금 필기하다가 뭐가, 글자가, 아니, 펜이 잘못됐네,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로 좀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상의 필요성에서 창자,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자가 스스로 즐기는 노래다라고 나왔죠.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하거나 유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이제 민요가 나와 있습니다. 민요. 그리고 이제 그 260쪽의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260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 민요라고 하는 것은 유희 즐거움 우리가 이제 유희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밑에는 좀 넘어가고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보면 자족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족적 있죠?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여섯째 줄이네요. 거기 자족적이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 자족적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만족. 자족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만족을 하는 노래다 이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민요는 창자 자신에게 충실한 노래다.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이 부르는 사람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중요합니다. 자, 2번 민요에 있어서의 기능 창국 가사를 보겠습니다. 민요는 기능과 창국과 가사가 있는데 자, 여기 2번에다가 2번 있죠. 2번에 별 3개를 쳐놓으세요. 2번에 지금 제가 뭘 쓰다가 뭐가 잘못했는지 이거 글자가 안 나오네. 다음 이제 수업할 때 다시 좀 써야겠네. 그래서 이제 민요라고 하는 곳에서의 기능 창고 가사 여기 별 3개 쳐놓으시고요.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261쪽을 보시면 둘째 줄에 설하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뚜렷이 갖지 않으나 거기 좀 밑줄 좀 치세요. 261쪽에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 두 번째 줄부터 설하는 거기서부터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뚜렷이 갖지 않으나 민요는 노동하기 위해서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놀이를 하기 위해서 부른다든가 하는 고정적인 기능을 가진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까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설화를 가지고 이 사람이 노래에서 어떤 것을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별로 많이 안 나오는데 민요는 노동요잖아요. 노동요 주로. 물론 이제 의식요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세 번째 줄에 노동하기 위해서 있죠. 거기다 노동요라고 써보세요. 노동요. 노동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에다가 써보세요. 의식요. 의식요라고 썼어요. 의식요. 그 의식요라고 쓰시고 제가 지금 이 펜이 지금 뭐가 잘못 건드려 가지고 안 나와가지고요. 말로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놀이를 하기 위해서 이건 유희요. 유희요. 유희란 말 들어보셨죠? 유희요. 이렇게 이제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설화에서는 창국에 해당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말의 억양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왔죠? 말의 그 억양 정도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성 없지만 민요는 거기다 또 밑줄 치세요. 민요는 창곡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노래다. 자, 민요는 창곡을 떠나선 성립될 수 없는 노래다. 자, 지금 261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에 위에서 그 둘째 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설하는부터 대부분이다까지 밑줄 치라고 그랬죠. 둘째 줄에 설하는부터 넷째 줄에 대부분이다까지 밑줄 치시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민요는 창곡을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는 노래이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민요는 불리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가 또 중요하냐면 민요라고 하는 것이 불리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261쪽이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거기 이제 그러나 기능 창고 가사는 어느 특정 면에서 민요에서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 있고 유동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막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밑줄 주세요. 교정적 결합은 이코르로 유동적 결합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표시 있죠. 나타낸다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거의 이 문제는요. 매년 한 문제씩 안 나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걸 안 나오면 이상한 문제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능 이퀄 창곡 이퀄 가사.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기능과 창곡과 가사는 거기다 좀 필기를 좀 해주세요. 261쪽에 1번에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래서 필기하세요.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기능과 창극과 가사가 여기 이제 민요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 결국 이코르 관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음. 이코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내기 노래 같은 경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를 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가 당연히 모내기 노래겠죠. 그래서 이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를 하면서 모내기 노래라는 창곡에 가사를 얹어 부르는 노래죠. 모내기 할 때는 다른 창곡이나 다른 가사로 된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죠. 부른다면 예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내기 노래 창곡은 다른 민요에서는 부르지 않는다.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모내기 노래 창곡은 다른 민요에서는 부르지 않는다. 가사 역시 모내기 노래에서만 부르는 것이고 다른 민요의 가사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정적이라는 뜻이고 이런 민요는 어사용이라고 밑에 있죠. 나무하면서 부르는 신세타령의 슬픈 노래, 경북 산악지방에서 부르는 노래 있죠. 지신밟기, 노다리 밟기 이런 노래들이 전부 다 기능 이퀄, 창곡 이퀄, 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 여러분이 이제 기능 이퀄, 창곡 이퀄, 가사는 뭐다? 모내기 노래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 이퀄 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내기 노래. 자, 2번을 보면 기능은 이퀄 창곡인데 가사 이렇게 표시해놨죠. 자, 이 말이 뭔 소리냐면 논매기 노래, 논매기를 하면서 논매기 노래의 창곡으로 부르나 가사는 일정하지 않다. 선창자는 먼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말해요. 선창자. 그래서 선창자의 재량에 따라 넘겨보세요. 가사는 무엇이든지 부를 수 있다. 기능과 곡은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가사는 유동적으로 결합된다. 이와 같은 노래가 땅다지기, 상해소리, 달구질, 강강수월래예요. 여기 이제 특히 이 상해소리라고 하는 것이 262쪽에 나오죠. 여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제 상해소리는 요즘에는 이 상해소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상해소리가 아직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꽃상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돌아가시면 관을 이렇게 상에다 메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즘 거의 다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이 상해소리는 뭐냐면 죽은 망자가 다름으로 사설이 달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상해소리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망자니까 그냥 망자라고 할게요. 망자가 다름으로 사설이 다름. 여기 써놓으세요. 망자가 다름으로 사설이 달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살았을 때 행동이 다를 거 아닙니까? 뭘 전공했고, 뭐 뭘 좋아하고, 누구와 결혼했고, 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일을 했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가사들은 뭡니까? 노래를 부를 때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강강수월래도 마찬가지죠. 강강수월래도 마찬가지. 강강수월래라고 이제 특히 옛날에 그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여성들이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강강수월래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일본에서 아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철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강강수월래인데 그 앞에 있는 가사는 막 다르게 되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뭐 강강수월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들이 이제 여긴 지금 안 써놨지만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것도 한번 써보실래요?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노래 있죠? 쾌지나 칭칭나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가사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상해소리, 강강수월래, 쾌지나 칭칭나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기능은 창곡과 같지만 가사 같지 않다. 자, 세 번째는 기능과 가사는 같지만 창곡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장가예요. 자, 어린아이를 재우는 기능과 어린아이에게 그 자라고 하는 가사는 일정하죠. 긴밀히 연결돼 있어요. 창곡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어요. 조용한 창곡이면 무엇이든 된다. 여러분 그 우리 애들 잠을 재울 때 여러분 손자 손녀라든가 잠을 재우실 때 또는 아드님 따님 어렸을 때 잠 재울 때 뭡니까? 자장 자장 뭐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도 하지만 그걸 그런 노래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엄마가 성근을 해 뭐 꿀 따라가면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노래 그 노래를 아주 조용한 노래를 불러도 아기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이런 노래를 안 불러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기능 잠을 자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가사 근데 창곡은 아무거나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꼭 뭐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뭡니까 잔다 이거 아니어도 어 조용한 노래를 부르면 아이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기 이렇게 재울 때 뭐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이런 노래도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좀 느리잖아요. 뭐 그런 노래를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노래를 불러도 아이가 잠을 자죠. 그 창곡은 상관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자, 기능 창곡 이코르가 아니고 가사. 이건 뭐냐면 이를테면 달거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예전에 달타령 노래 아시나요? 달타령 같은 거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가죠. 1월에 뜨는 저 달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12월에 뜨는 달까지 가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창부 타령의 경우 일정한 창곡과 일정한 가사는 긴밀히 결합되어 있지만 이 노래에는 고정적인 기능이 없다. 그래서 노랫가락, 몽금포 타령, 그다음에 도라지, 천안 삼거리 등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창곡이라든가 일정한 가사는 연결돼 있어요. 가사는 그렇지만 이 노래에는 어떤 그 고정적인 기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능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자 아까 그 뭡니까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르는 거. 또 두 번째 2번을 보면 논매기 할 때 부르는 노래라든가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자장가 애를 잠재울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기능 창곡 가사 여기 예를 들어서 천안 삼거리 이게 언제 부를지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꼭 천안에 사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죠. 도라지도 마찬가지죠. 도라지를 봐야만 도라지를 또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뭡니까 그 기능이 이렇게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기능과 창곡과 가사가 다 같지 않죠. 삼을 신으면서 정선 아라리를 부르는 경우이다. 삼삼기 노래를 반드시 정선 아라리를 부르도록 되어 있는 건 아니니 우선 기능과 장곡의 결합이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적이 여러분 유동적의 반대말이 고정적입니다. 이렇게 반대말라고 표시해 보세요. 이 유동적의 반대가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가사도 일정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창곡과 가사의 결합 역시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에서는 1, 2, 3, 4, 5를 상당히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가사, 창곡이 어떤 거냐 아시겠습니까? 그게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은 다시 정리하면 261쪽에 기능 이꼴 창곡 이꼴 가사 대표적인 게 모내기 노래. 2번 기능 이꼴 창곡은 인데 가사가 아니다 논매기 노래.
3번 기능 이꼴 가사인데 창국이 아니다. 자장가. 기능 아니고 창국 가사 같다. 이거는 창부타령. 뭐 천안 삼거리 도라지. 기능도 아니고 창국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정선 아라리 같은 경우라든가 그 밑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중요한. 거기 이제 뒤에 나오는 거는 여러분 굳이 뭐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264쪽으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264쪽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자, 요컨대 민요는 기능 거기서 민요는부터 어렵다까지 밑줄 치세요. 264쪽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부터 세 번째 줄. 민요는 기능 장국 가사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설화의 전승보다 쉬울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 셋이 다 작용되므로 오히려 설화의 전승보다 어렵다. 여기까지 밑줄 치세요. 민요는부터 어렵다까지. 그래서 그 셋이 다 작용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설화는 특별히 익혀 전성할 필요가 없지만 민요는 배워야 해서 전성을 해야죠. 왜냐면 설화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금씩 고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경기 민요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죠, 전승이.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민요의 분류에선 단일한 기준이 있을 수 없고 매우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가능하다. 자, 그 밑에 1번에다가 별 3개 쳐놓으세요. 그 밑에 1번 있죠? 별 3개. 그래서 기능요와 비기능요가 있는데 다시 기능요는 노동요와 의식요와 유의요가 있어요. 노동요는 뭐냐면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잘 모르시면 써놓으세요. 노동하면서 부르는 노래. 의식요는 뭐예요? 의식에서 부르는 노래죠. 의식. 그러니까 세시의식, 장래의식. 세시라는 건 뭐냐면 세시풍속이라고 해서 춘분, 추분, 뭐 소환, 대안 이런 거 있죠. 그럴 때 부르는 노래가 세시의식요예요. 세시풍속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세시풍속. 그걸 세시의식요라고 하고요. 그다음 유의어는 말 그대로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무용유의어, 경기유의어, 기구유의어, 언어유의어. 언어유의어는 말장난이라고 써보세요. 말장난. 말장난을 언어유희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말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먹었더니 배가 빵빵하다. 이런 거. 이런 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뭐, 내가 경기에서 지는데, 해도 지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빵을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진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언어 유희로 하고요. 우리가 춘향전에 보면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말 나와요. 거린 하나가 널보로 내려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유희어예요. 일종의 유희, 언어 유희죠. 유희어는 아니죠.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창 방식에 의한 분류를 보면 선우창. 선우창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 쾌지나 칭칭나네 있죠? 이게 선우창이에요. 이해 가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뭡니까? 강강수월래. 그게 선우창이 교환창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환창을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그 요즘 노래가 그 정태춘 박은옥의 난 바람 넌 눈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죠? 그 여자가 이제 난 바람이라면 하면 그 남자가 넌 눈물인가 봐.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면 B라는 사람이 거기서 받는 게 교환창. 여러분 이제 선우창하고 교환창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선우창은 똑같은 그 후렴구를 계속 부르는 게 선우창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후렴구를 계속 부르는 게 선우창이고 교환창은 똑같은 후렴구가 아니라 뭐 난 이슬이라면 넌 눈물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A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B가 어떤 노래를 불러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교환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환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남녀가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교환창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창 혼자 부르는 거고 재창은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부르는 거 이게 재창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걸 떼창이라고도 많이 쓰더라고. 떼창 막 이렇게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부르는 거 그렇죠. 율격이한 분류 해가지고 이름보, 삼음보, 분연체. 분연체는 연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분연체. 그다음에 이음보, 사음보, 연속체. 이건 이제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장르. 에 의한 분류는 교술민요,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죠. 서정, 서사, 희곡민요.
창자에 의한 분류는 뭡니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죠. 뭡니까? 남묘,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 부요, 부녀자들이 부르는 노래. 동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노래. 이 동요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민요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밑에 265쪽입니다. 민요의 실제 기능에 따른 민요 양상에서 노동요. 노동요는 말 그대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노동요겠죠. 거기 그 265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보세요. 그중, 그다음 밑줄 세요. 노동요는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작업요라고도 한다.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셋째 줄. 노동요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 가진 민요로서 의식요, 유효와 함께 기능요에 속한다. 거기 밑줄 좀 칠까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노동요는부터 밑줄 치세요. 일정한 생활상의 기능을 가진 민요로 의식요, 유희요와 함께 기능요로 속한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제 의식이 있고 유희. 유희라는 건 즐긴다는 뜻이에요. 유희적 인간이라는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호이징어가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기능을 가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모내기 하면 모내기 할 때의 기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부르는 노래죠. 넘기세요. 그래서 이 노동요의 전승 양상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못지기 노래, 모심기 노래. 이건 선후창이에요. 선후창. 아까 선후창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모내기 노래 같은 경우는 교환창. 교환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교환. 그다음에 논매기 노래 같은 경우도 이제 있고 오른쪽 보세요. 반매기 노래가 이거는 이제 교환창이나 독창 거기다 밑줄 주세요. 267쪽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리타장 노래 같은 경우는 선우창. 뭐 노젓는 노래, 해녀 노래 넘겨보세요. 뭐 이런 노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무꾼 노래, 초꾼 노래, 어사용이라고도 하고요. 나무 등짐 소리, 배짜기 노래, 물레질 노래 뭐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이걸 뭐 여러분이 다 무슨 노래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가끔 시험에 이제 이 중에서 잘 나오는 게 그 266쪽에 보면 못지기 모신기 노래는 선우창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우창 동그라미 어떤 노래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모내기 노래 그 밑에는 교환창 동그라미. 그다음에 267쪽의 반매기 노래는 교환창이나 독창 동그라미. 그다음 보리차 타작 노래는 선우창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 조금 이제 어려운 수준으로 물어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69쪽을 보시면 이제 노동요 사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건 넘기세요. 270쪽. 270쪽 넘겨보세요.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 여기 별 세 개 쳐놓으세요.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 여기다 별 세 개 치세요. 별 세 개.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 역할. 자, 이거는, 이게 지금 필기가 지금 시간 안 되니까 좀 말로 해드릴게요. 일의 효율성, 거기다 땡땡 하시고, 일의 효율성, 그다음 플러스 노동의 고통을 넘어서는 방식. 여기 쓰세요. 일의 효율성이라고 쓰시고요. 플러스 노동의 고통을 넘어서는 방식. 일의 효율성 플러스 노동의 고통을 넘어서는 방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노동요는 이제 당연히 효과를 늘리는 게 노동요죠. 자, 거기 세 번째 단락에도 밑줄 세 번째 단락. 노동요의 각 노래 성분이 맡고 있는 역할은 실무역, 도리역, 표출력의 세 가지가 있다. 밑줄. 자, 그리고 자, 거기다 실무역에 1번이라고 쓰세요. 1번. 앞에다가. 그 다음에 놀이역에다 2번이라고 쓰세요. 놀 앞에 2번. 표출력의 표 앞에 3번. 이렇게. 그래서 실무역, 놀이역, 표출력이 있다. 밑줄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실무역이 뭐냐? 그 밑에 보세요. 지시하며 격려하는 실무역 사설. 이렇게 나왔죠. 실무역 사설은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랫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은 작업을 독려하는 거, 일꾼들을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실무역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홍성군에서 이제 얼카 덩어리라고 하는 그런 그 것이 있는데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이제 보면 뭐 얼카 덩어리 넘어가는 게 덩어리라 무정 세워라 가지 말아라 뭐 이게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환고양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271쪽 바로 밑에 보면 호미로 논을 맬 때 부르는 충남 서북부의 전형적인 논 매는 소리, 호미로 잡초가 돋아난 논을 파엎어 흙덩이가 넘어가는 모습이 노래 가사나 후렴에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다시 270쪽을 내려가서 보세요. 가번 밑에. 자, 거기 실무역 사설 가로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옛 노랫말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실무역 사설이라고 한다. 자, 271쪽.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입니다. 놀이역 사설, 이 놀이역 사설 가로로 묶으세요. 거기다. 자, 그 다음 밑줄. 재미삼아 또는 오락적 태도로 즐기기 위해 부르는 노랫말을 말하며 그러한 것으로 언어 유희물, 이성관계물 등이 있다. 밑줄. 이런 걸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의미를 잘 보세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을 전달하려고 부르는 노래가 실무역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강원도 홍성군에 있는 얼카 덩어리라는 노래 가사를 딱 갖다 놓고, 자, 다음 중 이 노래는 노동요 사설의 세 가지의 역할 중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1번 실무역, 2번 놀이역, 3번 표출역, 뭐 4번 전주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271쪽에 나오는 놀이역은 재미 전 진담배 때 쌈지는 우리 할아버지 놀이개 모발자 노르게 하고 모발자 뭐 이렇게 나왔죠? 뭐는 우리 할매 놀이개 뭐는 지게발 목발이 놀이개 뭐는 살림살이가 놀이개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긴 담배 때는 할아버지의 놀이개고, 그렇죠? 할아버지. 뭐, 물론 할머니도 긴 담배 때를 피시기도 하지만,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 물레는 할머니 놀이개라고 나왔죠. 물레는, 여러분, 이 물레는요, 이게 이제 문학에서 물레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쓰세요. 이 물레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물레를 돌리는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 자, 예를 들어서 모발자 소리는 모를 심기 전에 못자래 난 자풀을 캐서 뒤엎고 그걸 밟으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가족의 특징을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이게 낫죠? 그게 이제 포항에 나오는 정자 소리, 못 씹는 소리죠. 6월이라야 새벽달에 처녀 둘이가 도망가네. 석자수건 목에 걸고 총각 둘이 뒤따르네.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는데 어, 내용들이 좀 이제 뭐랄까요? 이런 미니어를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성적인 노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272쪽 보세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이 정분이 났다. 바람난 처녀가 집을 떠나고 총각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뒤를 따른다. 또한 한여름 모시적삼에 가려진 여성의 비밀에 남정네들의 관심은 끊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흥미를 유발시키는 특히 이제 이성관계와 관련된 것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담아내고 털어내는 표출력 사슬 나왔어요. 담아내고 털어낸다는 거. 그래서 이 표출력 사설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노랫말이다. 생각과 감정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집단적인 것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오락적 태도로 노래하는 노력 사설과 구분된다. 자, 여기다 비춰주세요. 무엇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노래한다는 점에서 오락적 태도로 노래하는 노력과 구분된다라고 나왔죠. 문제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의식. 그래서 표출력 사설에는 애정요, 인생요, 소망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뚜렷한 것은 신세타령입니다. 거기다 비춰주세요. 표출력으로서 특징이 가장 뚜렷한 것은 신세타령류다 밑줄 치고 신세타령류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신세타령류 가로로 묶으세요. 이 신세타령이래. 구미시의 어사용입니다. 아까 나무하는 소리라고 그랬죠? 가세 가세 어서 가세 너른 들판 일하러 가세 동해동산 도둔에는 나절반이 다 돼가는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목도 말라 못하겠네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농사 백성 웬 말인고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나 날 적에 남 났는데 이내 팔자 무슨 죄로 농사지는 백성이 되었는고 아이고 답답 못하겠네 허리허리 이내 허리 다 부러진다 부러지네 해는 져서 일락서산 해가 서산에 떨어지는 거죠 일락서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님은 어디 가고 이네 밥을 아니하노? 불쌍하고 가련한 이네 몸이 어디 가서 사오리까? 바늘 같은 이네 몸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살 곳 없나? 아이고 답답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73쪽을 다시 이제 보시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서 부르는 나무꾼 신세 타령으로 경상도 지역에 있어요. 접경, 충북 괴산, 전북 무주에도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어사용, 어생이, 사용 등의 명칭으로 부르나 그 밖에는 산타령, 신세 타령 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흥글 소리, 방매는 소리래, 밤매는 소리. 이것도 보면 못 살겠네, 못 살겠네, 기가 막혀 못 살겠네, 죽지 아니 청춘이고 살지 아니 고생인데 암만 해도 못 살겠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떡거머리 노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해 답답한 출가한 여성은 시집살에 고달프고 그렇죠? 표출력 사설나는 겁니다. 자, 노동요의 기능이 이제 3번에 나오죠. 노동요의 기능. 노동요는 그러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느냐? 이 나왔죠. 노동요. 노동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하는 거죠. 자, 274쪽 넘겨보세요. 이번 시간엔 275쪽의 의식교의 세계 위에까지만 좀 할게요. 그리고 뒷 시간에 이제 의식교의 뒷부분 그걸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노래를 부르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노동요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반전문인들도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부르면서 이제 성장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275쪽의 첫째 줄 보세요. 즉 농민들이 일노래를 부르는 것이 노동의 효율 증대라는 실용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그렇죠? 또 그렇게 일노래를 부르는 목적의식까지 실용성 추구라고 간주하지 않더라도 일노래의 실용적 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본다는 거죠. 노동 현장에서 노래에서도 노래는 실용성의 차원을 뛰어넘는다. 뛰어넘어서 추구되는 세계가 노래의 본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지금 민요의 지금 첫 번째